네, 코스피는 9천을 목전에 두고 조금 조정이고요. 코스닥이 밀리는 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된 게 이런 게 조금 시장의 부담인데요. 오늘 시장의 핵심 이슈들 진단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모 아리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핵심 이슈 첫 번째 이재모 대표님이 골라오셨는데요. 내용 좀 희정 앵커님 소개해 주세요. 네, 내년까지도 반도체가 1순위라는 기사가 됩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원이 내년 6월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상승 구간에 있고 한국 증시에서 투자해야 할 대상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AI 혁명이 수요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다만 AI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현재 위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도 첫 번째 얘기는 반도체인데요. 이재모 대표님. 와, SK하이닉스가 참 거침없습니다. 어제 최고치, 오늘은 26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SK스퀘어까지 이제 함께 갑니다. SK하이닉스는 뭐 ADR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들이 좀 몰려오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그리고 하이닉스가 부담스럽다면 스퀘어나 지주사 SK 쪽으로 좀 병행하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계속 시장 뭐 변동 구간에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도 이제 계속 변동은 나왔는데요.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저는 계속 매수를 해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네. 여전히 지금도 매수에 대해서는 유효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체크할 부분은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 실적 전망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월 말 되면 사실은 반기는 끝납니다. 보통 시장은 요 즈음에서 하반기 전망하는데요. 지금 뭐 업황이라든지 이런 분위기 봐서는 대체로 시장의 시각이 어디로 가 있냐면 27년, 뭐 멀리 28년까지도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익을 얼마나 더 벌어들일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변동이라든지 뭐 최근에 증거사 목표 주가 변동은 대체로는 이제 12개월 포워드 기준에서 목표 주가들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아마 시간이 더 지나고 이익에 대한 전망치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증거사별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목표 주가를 더 올리는 리포트가 많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의견은 반도체 이 투탑 종목은 주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삼성전자보다는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약간 이제 호재성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로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데 HBM4E 요게 이제 고객사의 샘플 공급이 시작됐다는 부분들이 장 전에 좀 전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ADR 상장에 대한 이슈는 뭐 계속 이야기가 뭐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시점에 그걸 상장해가지고 예탁증서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어디에 쓸까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데요. 코스닥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몇 개 눈에는 띄는 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군이었고요.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 장비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단지 뭐 오르고 떨어지고 요거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요 종목군들이 왜 유독 올라갈까? 그리고 빠지는 시장에서 왜 버티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결국 SK하이닉스가 예탁증서 상장 이슈 이후에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투자를 하겠죠. 결국 그 투자를 장비사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이닉스와 함께 그나마 방향성을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삼전 하이닉스가 이제 원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투자한 기업들, 뭐 지주사도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삼성, SK하이닉스보다 더 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오늘 나오면서 목표 주가 187만 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SK 스퀘어가 160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187만 원 사실은 상승 여력 룸으로 볼 때는 많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목표 주가를 보시면은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그렇죠.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시점에 투자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같은 돈을 넣었을 때 많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더 사는 게 낫지 SK 스퀘어나 이런 다른 여타 종목으로 파생을 시키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파생된 종목보다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본질적인 IT 투톱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네. 낫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주. 말씀해주신 네. 대로 하이닉스 오늘 지금도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고 뭐 스퀘어도 신고가 경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좀 잠잠한 거 아닌가, 심지어는 성과급을 반영을 한다 해도 말씀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역대급 실적 기대감까지 있는데 아직도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삼성전자가 전고점 돌파가 나오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삼성전자 전고점 돌파는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에 나오거나 그 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잠깐 이제 쉬어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6월 말 지나고 마무리되고 나서 2분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주목을 받을 겁니다. 시장은 그 타이밍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뭐 SK 하이닉스 대비해서 못 올라간다고 해도 크게 뭐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오고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은 시장에서는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총이 뭐 역전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때는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익 전망을 잘 보시면은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기업의 이익에 따라 주가라든지 시가총액 정해진다고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익 전망이 더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 넘어가는 일은 사실은 없는 게 맞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넘는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당연히 1위로 올라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신고가 돌파하는 흐름 나올 것 같고요. 지난 6월 초가 37만 원인데요. 여기를 넘어가는 흐름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 올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추정을 대략 한 40만 원대 초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58만 원, 59만 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비주는 앞서 그 하이닉스 밸류체인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하이닉스가 증서를 제트현 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밝힌 상황이니까 그러면 장비주는 역시 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SKC 주가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10% 가락하고 있는데요. SKC가 유리기판의 어떤 선도주자로서 주목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리기판 2차 회사 유리기판 2공장 증서를 백지화한다.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 얘기까지. 부분이 좀 단독 기사라서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 사후에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또 SKC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은 사실 이제 그 유리기판이 빠르면 뭐 26년, 27년 뭐 상용화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뒤로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1공장에서도 뭐 양산이라는 수율의 이슈가 있는데 뭐 2공장까지 지금 뭐 짓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백지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어떤 흐름을 놓고 볼 때는 유리기판이 이제 쓰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2공장 증설 백지화보다는 뒤로 약간은 좀 늦춰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기업들이 뭐 기본적인 뭐 로드맵을 짭니다. 어떻게 하겠다. 예산도 잡고 캐펙스 투자 계획을 잡는데요. 그거는 그때그때 업황 이제 그걸 보면서 투자 시기를 이제 맞추는 거고 예산도 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슈들은 제가 볼 때 사실 무근일 것 같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 SKC가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잘하면 오늘 오후에는 윗골에 달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SKC가 지금 주가가 뭐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실적 발표 전에라도 지금 우리는 뭐 투톱은 아직도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톱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소부장단 안에서 관심주가 있는지 궁금한데 소부장 너무 어려우면은 뭐 ETF를 봐야 되는 건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그 반도체 투탑은 자존심 때문에 못 담겠다 하시는 분들이 투탑만 담으면 ETF 사신 분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네. 예.
뭐 논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안 샀잖아 이건데, 예. 뭐 ETF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장비군도 ETF가 요새 좀 인기를 많이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나는 어떤 장비를 뭐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통된 장비군들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 눈에 띄는 종목들은 이제 PSK, 그다음 원익 IPS, 그다음 KC텍 이런 기업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특히 이번 주 들어 나온 기사 보시면 KC텍이 그동안의 외산 장비가 되겠죠. 외산 장비의 어떤 시장을 뚫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뭐 논의돼서 27년부터는 장비가 대량으로 발주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C텍 같은 기업들이 오늘 좀 약간의 강세를 좀 띠는 것 같고요. 제가 몇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펜트론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약간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 검사 장비를 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HBM 쪽에 검사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롭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는데, 펜트론, VM도 마찬가지입니다. VM도 사실 작년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뭐 뚜렷하게 유명한 기업이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뭐 시장의 주도주로 할 만한 장비주가 되고 있죠. VM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시장을 끌고 갈 만한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또 납품하는 기업들이고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장비 후보군 중에 투자할 만한 기업이고요. 삼전 하이닉스가 올해 26년 대비 27년 잘 보시면은 캐펙스가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합니다. 그 말은 장비도 올해 뭐 가령 수주가 100이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20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년도 실적 더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장비주들은 지금 꾸준하게 좀 담아둘 필요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비주 안에서는 PSK, 원익 IPS, KC텍까지 언급을 도와주셨고, 오늘 또 관심주로는 SK 하이닉스를 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미 주가가 6거래일 연속 계속 달려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요, 뭐 4%대 전후 오가면서 26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특징적인 게 있는 건지,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제 가격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이제 부담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는 거는 소위 말해 밸류에이션보다 이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좀 차트가 우상향이고 계속 신고가인데 여기서 매수해도 되는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항상 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숫자를 보는 거죠. 올해 그래서 얼마 벌어, 내년에 얼마 벌어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했을 때 통상적으로 말하는 PER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494만 원, 27년 대비 이익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타겟 PR 10배를 줬던 건데, 그러면 260만 원이면 사실 400만 원대까지 간다라고 보면은요, SK하이닉스는 지금도 사는 게 맞겠죠. 다만, 이 반도체에 대한 이익 전망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추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시점의 추정입니다. 가령 뭐, 빅테크, 앞단에 있는 기업들이 갑자기 뭐 투자 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뭐, 반도체 구매하다가 약간 뒤로 미루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게 계획을 바꾸게 되면 당연히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앞단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실적 추정치라는 게 바뀌면 목표 주가도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치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이닉스는 더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사는 게 맞다는 의견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얘기했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골라온 이슈인데요.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전자와 닉스 다음으로 이제 전기와 노텍이잖아요. 올 들어 코스피가 100% 상승했는데 삼성전기는 700% 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최근 목표 주가가 300만 원까지 오른다는 파격 전망이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초고수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섭니다.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강세를 나타냅니다. 네, 삼성전기도 역시 뭐 오늘 지금 9% 넘게 올라오고 전고점을 치고 나가는 흐름들인데요. 삼성전기에 대한 그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 삼성전기는 사실 2달 전하고 이제 지금 시점의 의견이 저는 이제 다른 편인데요. 그 이유가 주가가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계속해서 숫자와 함께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삼성전기가 2달 전만 해도 그런 대로 사볼 만한 기업이었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라고 봤던 기업인데요. 지금 제 투자 판단상은 사실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겠고요. 저도 삼성전기가 계속 시장에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보고서들의 내용들을 읽어보지만 사실 내용상에 달라진 건 거의 없고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익에 대한 전망을 뭐 26, 27 땡겨서 하다 28 최근에 나온 게 29년 이익까지 땡겨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되니까 오히려 멀티플 더 줘야 돼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목표 주가가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는 그냥 적정 주가 레벨은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지금 평균치로 나와 있는 200에서 한 240 정도 여기에서 거래되는 게 제가 볼 때 적정 주가 레벨인 것 같고요. 요 가격대에서 사실은 28년 정도 이익까지 끌어왔을 때 적정 주가이거든요. 물론 장기 궁극 계약이라든지 지금 기판과 뭐 MLC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리미엄 요소들 그런 거 감안해서 주가를 좀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LG 이노텍은 그런대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삼성전기보다는 싸요. 그러니까 삼성전기의 대안이 LG 이노텍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물론 이제 MLCC 안 하고 기판 쪽 위주로 하고 있지만 LG 이노텍도 기판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 그다음에 전장 부품 되겠죠. 이런 쪽에 상당 부분 다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안주로서는 LG 이노텍을 보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전기노텍을 봤으니까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MLCC 전반적인 섹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 내에서는 오늘 사실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뭐 삼화전기, 한올 반도체, 그리고 삼화 콘덴서 5종목은 그래도 20%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외 종목들은 시세가 조금 아쉽지는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탄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종목을 위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선별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요? MLCC 할 때 국내에서 사실 두 개 기업이 가장 먼저 꼽히잖아요. 삼성전기, 삼화콘덴서. 예. 네. 삼화콘덴서는 이제 스토리가 사실 주식시장에 많이 있는데요. 소위 말해 10년 주기설도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 그때 고점을 이룬 이후 10년 만에 다시 신고가 나온 건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지금 오늘 더 갈지 내일 더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만은 혹여라도 오늘 고점에 잘못 사시면은 10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올라간 것은 아닌가 봐야 되는 거고요. 아모텍도 2016년도 그때 업황이 좋아진다 하면서 새롭게 사업도 하고 증설도 했거든요. 아모텍 이런 기업들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는 편인데 이런 기업들을 주가를 잘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과열은 좀 있지 않나 보는 거고요. 국내 시장 위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삼성전기는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삼화콘덴서나 사실은 아모텍은 국내 위주로 많이 해요. 고밸류 주기에 살짝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를 내가 꼭 보고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시면 죽었다 깨나 지금은 삼성전기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나깨나 삼성전기를 사는 게 맞을 것 같다 언급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골라온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8일 발동이 됩니다. 같은 날 관세 인하와 수주 지분 참여의 제도적인 창구가 열리는데요. 첫 수에는 조선과 원전이 유력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봐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이 드디어 발동이 됩니다. 마스카의 대표 주자인 조선 원전 중에서 먼저 조선주들은 어제 시장에서 크게 시세를 냈었는데 오늘은 조금 시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4%대 하나오션 꺾여가고 있는데 시세가 다 된 건지 재료 소멸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보 전진을 하기 위한 일부 후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올라온 이유는 이제 이번 달 말 또는 뭐 7월 초까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캐나다 쪽에 잠수함 이제 수주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지금 그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캐나다 쪽에 총리를 또 만났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나왔던 메시지들 이런 게 섹터에 약간의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고 기대치를 많이 불어넣었던 거고요. 좀 단기를 살짝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 차익 물량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조선주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 기본적으로 지금 체력의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수주 나오는 거 잘 보시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잠수함 그냥 하나의 큰 그냥 이슈나 모멘텀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약간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단기 트리거 요인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진짜라도 뭐 우리가 잠수함을 수주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주가는 탄력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올라갈 때보다 오늘 좀 빠질 때 담아두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약간 의아하게 본 섹터가 이제 원전주입니다. 네. 원전주가 오늘 호재가 겹해서 좀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러게요. 예, 근데 국내 원전 건설 프로젝트 맞습니다. 나왔던 거죠. 예. 근데 확연하게 주가를 잘 보시면은 원전주들 지금 세게 가지를 못해요. 네. 그 말들은 일정 정도 뭐 노출된 재료에서 이제 확정된 부분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원전주들이 지금 기대치로 많이 올라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건설 섹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아직 나온 게 없지만 기대치로 미리 선반에서 올라온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확정 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좀 약한 것은 아닌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시장에서는 원전주 올라온 만큼 올라온 종목이 많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는 약간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 자체만 보면 그런데 사실 건설주들도 뭐 건설 자체 모멘텀이랑 건설주가 원전 모멘텀이 강한 거잖아요. 원전의 시각으로 건설주를 보면 시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 건설주 네.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 재건축 포함해서 예. 탑피로 꼽아드릴 만한 기업은 현대건설이고요. 현대건설은 밸류에이션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싸고 확실하게 좀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올해 많이 오른 기업인데 대우건설은 여전히 저는 비싸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고점 찍고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더 내려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정 주가 레벨을 우리 계산해 봤을 때는 대우건설은 좀 내려오는 게 맞고 현대건설은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DLENC는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싼 걸 좀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DLENC 정도는 사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세계 시점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모 아리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